신차는 가격이 오른다, 거의 공식 같은 말이었죠. 특히 국산차는 할인도 인색하고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뿐만 아니라 연식 변경만 해도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불과 작년하고 비교해도 많이 다른데요. 작년에는 전기차 중심의 할인이 대세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내연기관 차들도 가격이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차는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고, 이건 사실 국산차 업계에선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리셋 케이지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현대기아차도 최근에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인기 모델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차 구매를 고민 중이던 분들한테는 좋은 눈치 싸움의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어떤 차의 가격을 내렸고, 이 현상이 차주들한테 끼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산차 그리고 인기 모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작년 하반기쯤부터 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엔 어떤 차들이 가격을 내렸죠? 우선 현대차는 아이오닉 6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모델의 가격을 70만원 내렸습니다. 이 당시 연식 변경을 하면서 가격을 내린 거였고요. 르노코리아는 QM6 LP의 RE 트림의 가격을 195만원 내렸습니다. KGM은 토레스의 T5 트림 가격을 55만원 내렸고요. 이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올해 판매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한 차들을 보면 현대차는 우선 코나 가격을 40만원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낮추면서 옵션이던 2열 에어벤트를 기본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을 고려하면 60만원 정도가 내려갔다는 설명입니다. 제네시스도 가격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GV60 연식 변경 모델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얘도 이전 모델 대비 60만원을 내렸습니다. 가격을 동결한 차도 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최근에 4세대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가격은 그대로고요. 아이오닉 6도 가격을 동결시켰습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쉐보레도 최근에 트랙스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직전 모델과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매 확대를 목표로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한국GM 측 설명입니다. 자, 이게 작년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겁니다. 작년에는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하면서 전기차 위주로 할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내연기관 차는 물론이고 완전 안 팔리는 차들만 할인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건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케팅 차원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게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현상이 뭐냐? 원래는 반도체 대란이 가격이나 바람이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반도체 문제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안 되는 와중에 수요는 몰려서 대기 기간이 2년이 넘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반도체 대란이 완화되면서 공급도 원활해졌는데 하필이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기존에 있던 계약자들이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전기차는 또 안 팔린대요.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선 전기차 때문에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들어갔고 이제 막 돈을 벌어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려고 보니까 내연기관차 시장도 시원치 않대요. 결국 시장 분위기가 비싼 차는 안 산다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자동차 회사들은 가격 인상의 눈치를 보고 가격도 실제로 못 올리는,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적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걸 넘어서 가격 인하라는 게 마케팅 수단이 되었다는 것도 한몫한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현대차부터 보면 어떤가요? 이제는 경쟁 범위가 수입차까지입니다. 예전에는 리셋 케이지 같은 국산차 브랜드들하고만 경쟁을 하면 됐었는데 그동안 가격도 많이 올랐고 해외 시장만 봐도 노는 물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입차 브랜드들하고도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토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대중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는 벤츠나 BM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하고도 경쟁을 합니다. 어디 갖다 비비냐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제발 이런 건 냉정하게 보자고요. 항상 말하는 게 뭔가요? 기술적인 걸 떠나서 판매량 그리고 그 시장의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벤츠, BM, 제네시스는 서로 판매량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는 이걸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필 벤츠랑 BM은 어떤 브랜드인가요? 프로모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죠. 실제로 3월을 기준으로 수입차 브랜드들은 작년보다 할인하는 차종이 많아졌습니다. BM은 작년 3월에 전체 차종 중 할인하는 차 비중이 54%였는데 올해는 68%로 늘었고요. 아우디는 작년에 54%였던 게 올해는 60%로 늘었습니다. 벤츠는 작년 3월에 2%밖에 안 되던 할인 차종 비중이 무려 41%로 늘었습니다. 모델별 할인율도 보면 상당합니다. 아우디는 이트론 S 쿼트로를 23.5%를 깎아줍니다. 벤츠는 EQS 350 플러스를 20% 넘게 깎아주고 이건 뭐 BM도 비슷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할인되는 차종이 훨씬 많죠. 이달부터 저희도 소개를 따로 해드리고 있지만 벤츠는 뭐 7천만원 이상 할인을 해주는 차도 있을 뿐 아니라 내연기관 차들, 심지어 주력 모델들도 할인 대상이 포함되고 있다는 걸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비싸?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피해가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판매량은 여전히 많을 수 있지만 수요를 빼앗기는 걸 피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모든 부정적인 인식과 소문은 판매량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수입차 브랜드들 눈치를 봐서라도 가격을 못 올리는 거죠. 수입차 브랜드들이 가격 견제를 해준다는 건데요. 두 번째는 현대기아차가 이렇다 보니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겁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눈이 높아졌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탈 것으로서의 자동차, 제품으로서의 자동차를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를 많이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KGM이나 르노가 현대기아차보다 비싸야 하는 이유가 뭔데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걸 두 브랜드가 대답하지 못하면 고객들은 현대기아차로 눈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다. KGM이나 르노한테는 역으로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가격을 올리면 나쁜 기업, 가격을 동결하거나 내리면 착한 기업,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KGM하고 르노는 활용하기가 좋아진 겁니다. KGM은 토레스 출시 초기에 이걸 활용해서 실제로도 판매량이 잘 나왔죠. 그리고 그 뒤로 토레스 전기차, 앞으로 출시될 토레스 쿠페, 토레스 픽업 트럭, 이 차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가격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르노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저렴하게 팔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라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누적된 판매량만 봐도 상위권을 차지한 차들 모두 제네시스를 제외하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강세인 차들입니다. 르노는 올해 투입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 SUV고 KGM은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도입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르노랑 KGM은 현대기아차보다 비싸야 할 이유, 그리고 현대기아차 대신 사야 하는 이유를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상품성이 더 좋거나 디자인이나 옵션이 더 뛰어나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훨씬 뛰어나다면 현대기아차보다 비싼 돈을 주고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판매량 상승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게 힘듭니다. 르노는 그래봤자 올해 있는 신차가 하나고, 이마저도 중국 지리 자동차랑 합작해서 만드는 차입니다. KGM은 회생 절차를 이겨내고 재도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은 자사 파워트레인 신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아대와 협업하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상황에 거대 기업을 상대로 우리 브랜드를 사야 하는 이유를 어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은 역으로 저렴한 가격 내지는 경쟁 모델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서 우리 브랜드를 사야 하는 이유를 어필하는 거죠. 이미 뭐 테슬라를 비롯한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증명해준 사실이잖아요. 가성비 마케팅만큼 소비자들 관심을 많이 끌면서 이걸 실제 판매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좋은 마케팅은 없다는 걸요. 세 번째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또 중요할 텐데요. 지금 사는 게 좋냐, 기다렸다 사는 게 좋냐, 이걸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는 건데, 이 역시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볼 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제3의 요인이 끼치는 영향이 너무 많습니다. 예컨대 차 가격을 낮췄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안 준대요. 이러면 사람들이 사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차 시장이 하이브리드 차 쪽으로 많이 기운 게 사실이고, 여기는 전기차보다는 비교적 제3의 요인 영향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명확합니다. 그냥 르노랑 KGM 입장에선 현대차보다 저렴하기만 해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마침 현대기아차도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한 눈치를 예전보다 많이 보는 상황이고, 이건 결국 지금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가성비라는 걸 방증해 주는 것이기도 해서 올해야 내년만큼은 저렴한 차, 그리고 그에 따라 판매량이 상승하는 차가 성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